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한욱입니다. 예,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고요. 여름 같기도 합니다. 정말 낮에는 낚시하기도 힘든 그런 때가 됐는데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스틱 베이트에 대해서 잠깐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스틱 베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야외에서도 이제 어떻게 운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정말 스틱 베이트 하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최소한 이 정도만 알아도 어디서 실패는 하지 않는다 하는 정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틱 베이트는 주로 이렇게 생긴 걸 말하죠.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자라스푸기거든요.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마대자루 같이 생겼는데 앞뒤가 좀 얇고 그냥 막대기죠. 이렇게 생긴 루어를 우리가 스틱 베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틱 베이트는 기본적으로 요쪽 뒤쪽 있잖아요. 요 뒤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띄우면은 얘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애는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어떤 애는 한 요 정도 돼 있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요 중심 자체가 쇠구슬이든 뭐든 요 뒤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낚싯줄 매는 방향이 아니라 뒷부분이 물속에서 각도로 이렇게 휘어져 있게 돼요. 어, 뭐 이렇게 생긴 스틱 베이트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스틱 베이트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앞이 물을 탁 이렇게 쳐내는 포포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할 때 예쁘게 걸어온다기보다 앞에서 물을 축축축축 뿜어내면서 걸어올 수 있게 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압축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티로폼이죠. 스펀지인가요? 예, 그런 걸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뒷부분에 어떤 무게가 있어서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특히 요게 이게 뭐죠? 예, 세미 같은 경우인데 이건 조그만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물에 들어가면 거의 이 정도로 각도를 가지게 되죠. 이 정도로 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모양이고 기본적인 물에 들어갔을 때, 물속에 들어갔을 때 딱 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모양도 차이가 있고 무게도 차이가 있고 어쨌든 모든 것이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런 스틱 베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듭법을 조금 달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일반적인 매듭법으로 콱 묶어버릴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매듭법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예, 어떻게 되어 있죠? 고리로 되어 있죠? 이렇게 고리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고리가 앞에 이렇게 자유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리를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 라팔라 매듭 혹은 라팔라 묶음, 뭐 영어로는 라팔라 나트 이렇게 치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연습하셔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매듭으로 꽉 묶어도 됩니다만은 이게 왜 좋은지, 왜 이렇게 묶는 거를 스틱 베이트 탑워터의 표준으로 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을 씁니다만은 이제 가끔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을 좀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야 될 경우, 또 아니면 그렇게 운용을 해야 될 경우는 이렇게 스냅을 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스냅을 답니다. 스냅을 달게 되면 이 앞부분이 이제 똑같이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똑같은 효과가 있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무게가 약간 달린다는 것 정도고, 여기 모든 스냅에는 거의 뭐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줄이 약간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앞에 이제 스냅링이 들어간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해야지 잘 보실 거예요. 스냅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경우도 앞에 묶으면은 요만큼 스냅링이 움직이는 정도의 움직임은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주로 뭐 크랭크 베이트든지 저크 베이트든지 이제 하드 베이트 종류에는 거의 다 스냅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튼 이렇게 타버터고 스틱 베이트에도 이렇게 스냅링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타버터 중에 저크 베이트는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이제 표준인가? 낚시터 현지에서 보면은요, 다 정말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고, 참 섬세하게 잘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막 하다가 보니 뭐 잡혀가지고 그대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이 꼭 두셔야 할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 스틱 베이트가 물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스틱 베이트는 요 부분에 이제 뭐 쇠구슬이든 뭐든 이제 무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볍다는 게 전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물에서 이제 일단 처음에는 각도를 만들어 줘야 돼요. 처음에 이 정도 각도가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 낚싯줄을 이용해서 얘를 탁 끌어 가지고요, 반대편으로 요 머리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 있을 때 또 탁 끌어 가지고 또 머리를 돌려주고, 그러면 이제 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탁 앞으로 전진했죠, 또 탁 전진했죠, 또 탁 탁 이렇게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웍더 독이고, 뭐 워킹더 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웍더 독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워킹 시킨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얘가 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상태에서 줄을 탁 끌어서 얘를 탁 튕기고 또 얘에서 탁 튕기는데, 만약에 세게 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가게 되겠죠. 직선으로 전진하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낚싯대를 이용해서 탁 쳐가지고 얘를 머리만 탁 돌려주고 줄은 놔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리를 만들면 조금 낫다 하는 거죠. 요 여유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또 탁 튕겨주고 줄을 탁 풀어서 이렇게 오게 되고,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이제 줄이 없다 생각했을 때 얘를 손으로 톡 튕겨서 이렇게 돌리고 또 톡 튕겨서 이렇게 돌리고, 물속에서 어쨌든 얘가 이렇게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낚싯대와 낚싯줄을 이용해야 되니까 얘를 톡 쳐서 낚싯줄로 쳐서 이렇게 머리를 올리고 또 이렇게 톡 쳐서 반대편으로 돌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게 끌게 되면 얘가 직선으로 따라오게 되죠. 물론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은 머리를 돌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연습을 하시는데 최대한 아주 섬세하게 낚싯대 끝을 이용해 가지고 얘가 요 머리, 그러니까 꼬리가 있고 요 몸통이 있으면 요 정도 거리에서 마치 그냥 머리만 돌린다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세게 올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래도 물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익히셔야 될 거는 그냥 직선으로 톡톡톡톡 똑같은 그런 뭐 간격으로 최대한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아주 정밀하게 톡톡톡톡 끄는 연습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도 입질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쭉 오는 경우에 여러분 생각 외로 입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익힌 다음에는 그 다음에 좀 세게 하면 이렇게 갈 거고요. 그죠? 이렇게 갈 거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얘를 이쪽으로 끌 때는 약하게 치고 세게 끌면은 이쪽이 더 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에서 어떻게 곡선을 그리면서 오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얘를 톡톡톡톡 오게 해서 직선으로 오다가 한쪽을 좀 세게, 그러니까 톡톡톡톡이 아니라 톡툭톡툭 하면은요, 툭 할 때 약간 더 돌아가지고 살짝 이렇게 돌아가 다시 이렇게 돌다가, 이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기술을 익히면 혹시 어떤 뭐 장애물이 있다 그럴 때 장애물을 머리로 치고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연습을 좀 하시면 아무래도 낫다는 거죠.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저크베이트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은 이거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응용을 해서 이게 뭐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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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게 아니라 좀 세게 촥촥 와서 물에서 얘가 뭐 고기 도망가는 것처럼 촥 이렇게 촥 이렇게 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촥촥은 잘하지만은 똑딱똑딱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 연습을 안 하면 그래요. 그래서 똑딱똑딱 오게 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탑워터 루어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에 따라서 조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요거를 나중에 제가 야외에 나가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물속에서는 이제 요렇게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톡 쳤을 때 요렇게 약간 떠서 꼬리가 약간 올라가면서 물을 이렇게 헤쳐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게 되면 똑똑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빨리 하게 되면 톡톡 이제 이렇게 각도가 유지된 상태로 톡톡톡톡톡톡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중간 잠깐 쉬면 톡 한 다음에 쭉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도 입질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경우냐면 흔들어 보시면 알아요. 이런 경우는 소리가 안 나요. 그죠? 여기 뒤에 구슬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소리가 안 나죠. 근데 이런 거는 해보면 이제 바늘을 꼭 잡고 해보면 큰 거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앞뒤로 한번 흔들어 보시면은 이거는 크게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스틱 베이트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압축 스펀지로 한 건 아예 소리가 안 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척복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래된 거죠. 클래식이죠. 아주 고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포퍼처럼 폭폭폭 하면서 물을 튕길 수도 있고 뒷부분에 균형이 잘 잡혀 있어 가지고 이 워킹도 잘해요. 요 뒷부분에 요 바늘은 제가 이제 커스텀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구슬이 많이 들었죠. 소리 나시죠? 이 상태인데 얘는 이제 물속에서 한 요 정도로 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 당기면 얘가 구슬이 앞으로 착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딱 세우면 다시 소리가 나죠. 아시겠죠? 딱 했다가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탁 갔다가 떨어질 때 또르륵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루어의 속성을 많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뭐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이제 거기 맞춰서 하시고, 약간이라도 소리가 난다 그러면 끌다가 잠깐 세워서 그 소리가 나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는 계속 그냥 고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톡탁톡탁 오다가 갑자기 툭툭 뭐 이렇게 한다든지 축축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여러분이 다 쓰실 수 있죠. 그때그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오는데요. 캐스팅 후에 이거를 바로 끄냐 아니면은 한참 기다리느냐. 그러죠. 제가 처음에 베스낚시 배울 뭐 한 20여 년 전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던진 다음에 뭐 담배를 한 대 피우고 해라 뭐 이 정도로 하는데 그 솔직히 좀 과장된 거고요. 그 물결이 없어질 정도의 시간은 두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이제 그런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던진 그 지역 그곳 포인트가 내가 거기 있는 베스를 좀 유인해 내겠다. 큰 영역이 아니라 좁은 영역에서, 그러면 그렇게 잠깐 놔두는 것이 효과가 있을 때가 많죠. 실제로 많죠. 근데 그게 100%는 아닙니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던지자마자 축축축축 끌면은 베스가 또 이게 뭐야 해서 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내가 던지는 포인트가 아니고 포인트를 넘어서 던졌다. 그럴 경우에 구태여 놔둘 필요가 없죠. 그런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냥 던지고 팍팍팍팍팍 끌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얘가 잘 움직이도록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하나로 딱 여러분이 머리를 고정시켜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로 끌 수도 있고 좀 놔뒀다가 끌 수도 있고 그냥 던졌다가 쭉 끌다가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움직임을 줄 수도 있고 다 그렇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뭐 정답이다 이런 게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 바꿔야 돼요. 하지만 이제 뭐 기본적인 건 익혀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톡탁톡탁 하는 건 기본이거든요. 거기서 모든 응용이 되니까 그것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챔질 부분입니다. 이 타버터 루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베이스가 막 오는데 퍽 치잖아요. 그러면은 순간 놀라고 뭐 그냥 이렇게 당황해 가지고 바로 후킹을 하는 것처럼 막 챔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챔질 타이밍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고기가 물었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챔질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경우는 손에 느껴지죠. 퍽 하고 좀 있으면 확 당겨가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퍽 한 다음에 내 쪽으로, 그러니까 낚시인 쪽으로 오게 되면은 손에 느낌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에 떠 있는 그런 루어였기 때문에 얘가 물속에서 이렇게 쭉 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아, 물었구나 해가지고 그때 후킹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자면, 베스가 확실히 이 루어를 콱 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후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쳤다 그래서 후킹을 하면 안 된다. 언제나 조금 여유를 두고 상황을 살피고 그 다음에 후킹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틱 베이트의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그 6가지, 7가지가 됐네요. 6가지군요. 6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린 이 방송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걸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이제 뭐 더울 때 아침 저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또 시간에 관한 부분도 뭐 낮에는 안 된다 이거 없습니다. 물속 상황이 허락하면은요, 낮이고 뭐고 상관없이 잘 되는 거가 또 이렇게 타버터 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뭐 상황이나 어느 생각에 딱 갇히지 마시고 본인이 보실 때 파악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이 루어를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론 교육 잠깐 해드렸고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밖에 나가서 이거를 이제 실전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